안녕하세요. 이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특별방송 체제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정규 편성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월호 진상,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퀴즈를 좀 더 풀어봄으로써 이 국면에 대한, 이 참사 국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좀 더 도모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월호 특집 방송, 이 똑똑한 12시. 오늘 나오신 조합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원구에 살고 있는 개어멈이라고 합니다. 개어멈님. 예. 네, 개를 키우시나 봐요. 예, 큰 개를 하나 키우고 있어서요. 얼마나 큰가요? 35kg 정도 되는. 그래요. 커다란 아이입니다. 사료를, 그러니까 아니, 남자애기예요. 남자. 예. 예. 이쁘죠? 그럼요, 예쁘죠. 예. 우리 아들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네. 우리 애들도 지금 30kg를 다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35kg. 하여튼 많이 사료비도 적지 않게 드시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굶기시나 봐요. 잔반주로 주시고.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 참 요즘 시기가 워낙, 그쵸. 그래서 많이 좀 우울한 얘기들도 많이 주변에서 듣기도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예. 예, 요즘 어떠세요? 요즘 참사 소식 접하시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의 사과 같은 걸 보시고 좀 어떤 생각들 많이 좀 드셨어요? 박 대통령이야 원래 그런 분이려니 하고, 예, 그렇죠.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권위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의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동영상 같은 데도 보면. 네, 근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네. 교육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로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라고 할지 아니면 하여튼 미성년자가 된지,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우리 사회가. 예.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고 이후로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나갈지 이거 한번 또 잘 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국민TV에 더 많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또 모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우리 개어멈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오늘도 저희가 이 세월호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처음 접하신 건 어떻게 접하셨어요? 참 어디 TV 뉴스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네네. 전원 구조라고 해서 그 뉴스 굉장히 안심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그러다 숫자가 계속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자, 그나저나 지금 참 학생들 말고 일반 탑승객들 명단을 공개를 안 해갖고 지금 지자체들이 자체 조사를 막 하고 있고 이런 혼선을 겪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네 경기도엔 몇 명 있는지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사건 초기부터 탑승자 수 그리고 구조자 수 막 바뀌었잖아요. 막 바뀌었죠. 근데 이 실종자 수는 그대로예요. 한 명도 그 구조를 못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 실종자 수가 안 바뀌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 집계를 잘못해가지고 혹은 더 있는데 그렇죠. 더 있는데 실종자가 지금 몇 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행부가
혹은 뭐 해경이 집계를 하면서도 이거 그러니까 그 트럭 같은 거 탈 때는 옆에 그냥 조수석에 타는 분들은 뭐 따로 표를 안 끊는다면서요.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현금 결제로 받고 그냥 들여보낸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나. 그건 아닌가? 여튼 아니 이게 구조자 수나 뭐 이 탑승자 수, 그러니까 탑승자 수하고 실종자 수가 네. 확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그래서 명단을 안 밝히고 하는 게 아마도 지금 또 나중에 차고 나면 또 욕먹을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예.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구조자 수가 200명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탑승자 수가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보다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더 많았는지 줄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책 이후로 그로부터 며칠 뒤에 탑승자 수가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날 또 바꾸면 대통령 질책 후에 바로 바꾸면은 자기들이 또 위태로우니까 네. 잊혀질만 할 시점 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탑승자 수를 또 바꿨더라고.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지금 현재 실종자 수 그 수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영영 지금 만약에 시신을 지금 유실될 가능성도 꽤 큰 것 같은데 영영 지금 실종자에도 어디에도 들지 않을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학생들은 그나마 뭐 이른바 이게 세는 거,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반 탑승객은 지금 세월호라든지 하여튼 이 운행 회사 같은데 비협조 이런 것들 때문인지 전혀 지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배를 탈 때는 확실하게 네. 승선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무슨 낭패를 겪을지 모르니까. 자, 하여튼 이런 우리 계엄엄님은 저기 배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는 배? 아니요, 제주도 가는 배는 아니고 예. 어디로 가는? 서해안의 풍도 가는 배는 한번 풍도. 타. 작은 여객선이었죠. 예, 작은 여객선이었습니다. 멀미. 아니요, 그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개도 같이. 아니요, 그러진 않았죠. 저는 예전에 그 군산 앞바다에 선유도라는 데. 선유도. 아세요? 선유도. 양화대교 그 중간에 있는. 거기 참 이름이 선유도군요. 거기 아니에요? 말고 군산 앞바다에. 군산 앞바다에. 성모도 아닌가요? 네? 성모도? 성모도는 인천 앞바다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제 군산 앞바다에, 선유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잘못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섬에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갔죠. 하여튼,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쯤에 꼭 저한테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죠. 구조 지연을 하고 또 민간 잠수부들의 잠수를 또 고의로 막았다. 또 시신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채기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자, 문제 드립니다. 언딘. 원래 이 뜻입니다. 언딘이란 말의 뜻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깊은 해저, 2번 구원자, 3번 수면, 4번 해군 제독의 이름, 그러니까 유명한 해군 제독의 이름, 5번 물의 요정입니다. 언딘. 해군 제독 이름? 해군 제독. 예. 언딘 제독. 제너럴 언딘. 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언딘. 찍었습니다. 네. 해군 제독 이름. 예.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물의 요정인데 이게 그 유럽에 그 설화 같은 게 있잖아요. 유럽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설화에서 있던 그 물의 요정 이름인데 그 이름이 원래 이제 말의 어원 이제 따져가다 보니까 로마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운들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물의 요정이 언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엄엄님이 그 영어 번역을 그러세요?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영어는 아니었군요. 예. 영어 번역을 다 하시는군요. 예. 아이고, 이런. 근데 영어 번역을 아주 잘하는데 찍는 건 잘 못해요. 정확하게 그냥 푸시는 걸 잘하시는 거죠. 예. 자, 제가 아슬아슬 하시죠?
예.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운영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침몰 사고 한 달여 전인 지난 2월 말에 이 세월호 팔려고 국제 중고 선박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옥션 같은 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를, 예,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선박 주로 하는 데기 때문에 뭐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1년밖에 안 된 배를, 그러니까 자신들도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지 1년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이게 독점 운영, 그러니까 인천 제주 여기 독점 운영한 아주 알짜 노선이거든요. 여기를 왜 팔았을까? 이거 아마도 배의 심각한 문제를 그 전에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거 손해 보면서 팔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문제 드립니다. 세월호도 일본에서 중고를 사온 거는 알고 계시죠? 세월호가 있었던, 그러니까 세월호를 사왔던 그 전 회사는 어디입니까? 세월호의 전주인 회사. 그렇죠. 1번 아키히토 페리, 2번 야니무스 페리, 3번 마루에 페리, 4번 오도사미 페리, 5번 미도리 페리입니다. 아키히토, 야니무스, 마루에, 오도사미, 미도리. 미도리 하겠습니다. 미도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미도리 페리.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미도리는 저 칵테일 드실 때 그 미도리 샤워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설 같은 데서 가끔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정답은 마루에 페리입니다. 이 마루에 페리로부터 이 세월호를 사들일 때 10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믿고 청해진 해운에다가 100억이나 빌려줍니까? 100억 빌려준 데가 산업은행이고 그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리만 브라더스의 강만수. 뭐 강만수 형이 직접 개입됐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억이 움직이는데 그 은행 회장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100억짜리, 그러니까 10억짜리면 한 6, 7억 정도 대출해 주는데 이 페리는 이거 중고로 내놓을 때 보니까 100억 안 되게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치가 100억이 안 될 수 있는데 100억을 대출해 준 거는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10억 대출해 준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튼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그 세월호 전 회사는 마루에 페리입니다. 이 마루에 페리는요, 18년 동안 이 세월호를 그 전에 이제 운행을 하다가 다 돼갖고 이제 고철로 이제 파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배를 사와다 페인트실 새로 해서 또 증축까지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이명박 씨가 그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은 뭐 세월호가 운행을 못했죠. 운항을 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예. 20년에서 30년으로. 그런 이명박 씨가 어제 조화를 보내더라고요. 그 조화가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났죠. 예. 밖에. 네. 이명박 그리고 정홍원, 박근혜 명의로 강창희. 그래서 박근혜가 아니라 밖에 나가 논다 할 때 박근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명박 씨는 참 센스가 없는 것 같아.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말이죠. 그 당일날 그 조화를 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조화가 도착할 시점이 정확하게 7시 반이었어요. 아침이요?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2009년 5월 23일 저녁 7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CBS 라디오 진행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7시 반경에 그 봉하마을에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나가 있어가지고 고재열 기자하고 이제 생방송으로 연결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재열 기자가 전화 리포트 중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조화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짓밟고 부시고 있습니다. 이거 생중계를 그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7시 반 저녁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CBS 진행은 왜 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30일 날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국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다음 날 일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그 CBS 프로그램 이 대통령은
친미주의자다. 이 대통령은 뭐 교회 장로다. 이 대통령은 정적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했는데 그 사전에 이명박 대통령 언급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얘기는 안 했지. 이 대통령 얘기했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현재까지는 뭐 이랬다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는데 다음 개편 때 그냥 바로 아웃이 되고 방송뿐만 아니라 학교도 아웃되고 그랬습니다. 예. 이런 세상입니다. 계엄업님. 그리고 계엄업님은 어떻게 이게 이런 시국 상황에 대해서 깊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되셨는지. 운동하셨나 과거에? 아니요. 뭐 화염병을 만들고 던지고 뭐 남들이 말하는 이른바 종북 좌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러진 않고 그 학교 졸업하고 그때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촛불 집회 나가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 일설에는 촛불 집회에 송윤아란 말이 있어요. 송윤아 닮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누가요? 네? 누가? 닮지 않으셨어요. 우리 계엄업님? 네, 계엄업님이. 촛불 집회 송윤아.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주인 유병헌 씨 일가. 지금 뭐 종교 문제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죠.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구원파는 개신교 주류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92년인가 제가 아마 기억을 하는데요. 장로 쪽에서. 이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꼽은 교파 중에 훨씬 이전에 그랬었나요? 92년 구원파는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이 그랬었어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꼽은 교파 중에는 신천지도 있죠. 그래서 교회 같은 데 보면 요즘에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네. 그런 거. 신천지 절대 출입 금지. 뭐 이런 건데. 저희 은평 교회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다음 보기는 PD수첩 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종교계 인사들인데 이 중에 신천지 출신 인사로 맞는 사람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천지 출신 인사로 맞는 사람입니다. 1번 정명석, 2번 이재록, 3번 조용기, 4번 허경영, 5번 김계화입니다. 정명석, 이재록, 조용기, 허경영, 김계화. 이재로요? 이재록? 예.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그저 구로동에 아주 큰 교회가 이재록 있습니다. 씨요? 이재록 씨. 이재록 씨. 허경영 씨 어떠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록 정답 2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계화 씨인가 보죠? 아니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씨가 신천지 허경영 출신이에요? 씨가 신천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모르셨구나. 예. 아, 그래요? 예. 신천지 쪽에 계셨다가 나온 분들이 허경영 씨가 신천지 출신이다. 그런 얘기를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경영 씨가 이제 정치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 종교단체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예. 이따가 신천지에서 전수받은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그러니까 허경영 씨랑 한번 단독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예, 자기 눈을 계속 보라고 하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게 이제 종교단체에서 특히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뭐 내가 막 손을 대면 안수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 부위가 이게 치료가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종교를 과학의 잣대로 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갈취하고 뜯어먹는 이런 종교인들이 있죠. 그런 종교인들은 사입입니다. 예.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그 초능력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 돈 뜯어내는 거는 종교의 어떤 본령에서 벗어난 거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명석 잘 아시죠? JMS. 예,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뭐 하지만 JMS. 예, 정명석. 자기 이름 따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일교 출신인 걸로 알려져. 정명석 씨가. 예. 이재록 씨는 누구냐면은 그 예전에 그 MBC PD 수첩에서 이재록 씨를 다뤘는데 이 교회 신자들이 MBC 주정씨를 난입해가지고 방송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MBC 남산송신소에서 네. 그 막 조랑말이 다시 맞습니다. 예, 그 동물. 예, 그 그림이 대신 나오고 그랬던. 그 이후로 들어갈 때 출입 그거가 아주 강화됐어요. 예. 조용기 씨는 뭐 수시로 나오는 분이고 허경영 씨가 이제 신천지 출신이고 출신이고 김계화 씨는 누구냐면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해서 막 그 암덩어리를 뽑아낸다는 그런 분 있잖아요. 돼지 창자 같은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걸 했다는 그 양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분들인데 이 신천지 아웃, 신천지 절대 출입 금지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엠넷 아시죠? 케이블 채널. 예, 거기 엠넷에 신천지 PD라고 있어요. 이름이 신천지예요? 이름이 신천지야. 이제 제 동생이 이 신천지 PD하고 같이 슈퍼스타 K 그 투를 했었어요. 그 투가 누가 나왔냐면 그때 뭐 저기 장재인 나오고 뭐 괜찮을 때 참 열심히 하는 신천지 PD고 아주 건실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교회 다니나요 혹시? 교회도 다녀요. 신천지 씨가? 신천지는 아니고 신천지 다니는 건 아니고 신천지 씨가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저 신천지하고 같이 일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신천지하고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대노하셨던 동생은 같이 아니 신천지가 뭐 어때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해서 말싸움이 붙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종교의 자유는 있죠. 네. 자, 그래도 그걸 신천지 PD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뭐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런 일이 많다고. 아버님께서 이름 지으실 땐 그래도 고뇌를 많이 하시고. 이름 좋지, 신천지는. 이름 자체는 뭐 나쁠 거 없는데. 자, 하여튼 정답은 허경영이었습니다. 세 문제 연속 틀리셨습니다.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가 수십 개 계열사를 운영한 사실이 또 드러났죠. 그런데 그 회사 장명법도 아주 독특합니다. 유 전 회장의. 종교적인 색깔이 다분히 담긴 경우도 많았고 특히 뭐 숫자 3에 많이 또 집중을 한 경우도 많았고요. 자, 유병원 일가의 계열사가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금호산맥 2000, 2번 트라이곤 코리아, 3번 다판다, 4번 노른자 쇼핑, 5번 온세상입니다. 아닌 거죠? 네. 아닌 겁니다. 나머지는 계열사. 1번이요. 1번 금호산맥 2000. 네, 금호산맥 2000. 자, 정답 금호산맥 2000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이 온 세상인데요. 온 지구랑 온 나라가 있는데 온 세상은 아니군요. 없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이란 말을 그 유병원 씨 아들이 장명을 했는데 네. 한번 출항할 때마다 그 세월료를 냈대요. 맞습니다. 100만 원을. 예, 상표권. 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게? 그 자기가 만든 예를 들면 아니 무슨 세월이란 말이 뭐 특이한 말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상표권이 1,60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이름들, 뭐 제품명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팔 때마다 돈을 받아갖고 그 돈만 한 500억 원 이상 벌어대는 거예요. 상표권 값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희 같으면 갤럭시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개발했다고 하면 한 대 팔 때마다 한 10,000원씩만 줘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런 과잉이다. 이거는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그렇죠. 지금 그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회사 돈 빼먹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 한번 출항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고. 야, 참 기가 막혀서. 네.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오대양 사건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7년 오대양 사건 혹시 기억이 얼핏 좀 나세요? 아직 예, 나요. 어리실 때였죠? 예, 87년이면 한 7, 8살쯤.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요. 그건 아니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87년. 그때 뉴스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죠? 예, 집단 자살이라는 사건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자, 32명이나 시신으로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때 그 MBC가
그 다락방인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숨진 가운데서 발생했던 그 사고였는데 그래요. 예. 5번 문제입니다. 87년 용인공장에서 네,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이제 발견된 사건인데 여기 그 오대양의 대표기도 했으면서 교주가 있었는데 박순자라고 여성이었습니다. 1984년에 오대양을 설립하고 종말론을 내세워가지고 사이비 교주로 행세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종말론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종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종말론이 뭐냐면은 모든 이성과 모든 사고방식을 확 멈춰버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 지구 종말의 날이 오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성을 멈춰버리는 그게 바로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이 종교는 그때부터 사이비로 빠지기 쉬운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 자, 계엄엄님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사이비 교주로 행세한 박순자 씨. 자, 이 자신을 따르는 신도와 자녀들을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신도들로부터 170억에 이르는 거액의 사채를 빌린 다음에 원금을 갚지 않고 있던 중에 돈을 받으러 간 신도의 가족을 집단 폭행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대양은 어떤 업체였는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였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공예품 제조업체, 2번 해산물 가공 제조업체, 3번 가발 제조업체, 4번 청소도구 제조업체, 5번 교회용 의자 강단 이거 제조업체. 맞춰보시죠. 가발이요? 가발. 가발 제조업체. 그러면은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공예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예. 정영진 씨. 네. 죄송합니다. 다 틀리셨어요, 지금? 예. 5문제까지. 5문제까지 푸셨는데 다 틀리셨고, 예. 아직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대양 사건 계속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유병헌 씨와 오대양 사건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5번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유병헌 씨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관계가 관련해서 이 박찬종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 네. 자, 오대양 사장 박순자 씨 그리고 네. 유병헌 씨 바로 이런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1번 박순자는 유병헌의 바지 사장일 것이다. 이다. 그리고 2번이 박순자는 유병헌의 어떤 불륜 관계다. 불륜 관계다. 영이 아니다. 3번이 유병헌은 박순자의 의남매이다. 4번이 박순자는 유병헌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다. 5번이 박순자와 유병헌은 한때 가수 활동했던 남녀 듀오 있죠? 듀오 사이다. 듀오. 듀오 사이다라는 건데 과연 박찬종 씨가 밝힌 내용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박순자와 유병헌. 네. 박순자 씨와 유병헌의 관계. 1번은 박순자는 유병헌의 바지 사장이다. 2번 박순자는 유병헌과 불륜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3번 의남매. 유병헌은 박순자와 의남매 지간이다. 그리고 박순자는 유병헌의 회사 노조위원장이다. 이 4번. 5번은 박순자와 유병헌은 한때 함께 그 가수 활동을 했던 듀엣 사이다. 예. 3번 하겠습니다. 3번. 예, 의남매 사이일 것이다. 예. 좋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박순자는 유병헌의 바지 사장이다. 바지 사장이다. 박찬종 변호사가 아마 그 오대양 사건 때 굉장히 그 수사와 그랬죠. 관련해서 예. 깊이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뉴스바에서 인터뷰하신 거를 들었는데 네. 그 앞부분은 제가 못 들었나 봐요. 맞습니다.
자, 지금 6번 문제까지 푸셔서 아직까지 정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두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자,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이 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또 월급으로 한 10년 동안 10억 원을 직접 받은 정황이 또 검찰에 의해서 파악이 됐답니다. 정말 까도 끝이 없는 상황인데, 자, 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최근까지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돈을 페이퍼 컴퍼니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여기도 이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회사로 보낸 그 흐름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 새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이 새로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명칭은 이것이지만 1번 도요새, 2번 뱁새, 3번 황새, 4번 딱따구리, 5번 펠리컨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는 과연 어떤 새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번이요? 1번 도요새. 예. 네, 도요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뱁새입니다. 정답이. 뱁새. 뱁새를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요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고요. 흔히 우리가 뱁새라고 하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렇게 이 뱁새를 찍는 게 또 유병원 회장의 또 취미였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찍은 뭐 여러 그 사진, 새 사진들 중에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또 있었답니다. 머리가 붉네요. 예. 네. 머리가 붉어. 그래서 이 사진들을 뭐 몇천만 원씩 그 계열사로 또 강매를 했다는 건데. 그 사진은 뭐 그렇게 썩 볼품이 있어 보이진 않던데. 제가 뭐 예술을 잘 모르니까.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진 전문가들은 아마추어에서 그냥 잘 찍었다. 그냥 깔끔하게 잘 찍었다. 뭐 괜찮네. 근데 판매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다만 그 외국의 한 무슨 미술 평론가가,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랑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유병원의 사진 작품 세계를 폄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다는데, 그건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냥 아마추어 사진 작가 중에는 뭐 괜찮은 편이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7번 문제까지 아직 정답은 없으셨습니다. 문제가 오늘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 8번 문제, 이제 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 8번 문제. 해양경찰청이요, 일반인 탑승자 명단을 안행부 등 이 공공기관에도 공개하지 않아서 관할 지자체들이 지금 역으로 조사한 아이러니한 상황,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이 해경도 역시 이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이 해경이 제대로 된 명단을 확보나 했는지 이 여부에도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초반에 명단 공개에 오락가락하면서 단단히 욕을 먹은 안행부가 아예 틀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명단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 한번 욕을 먹고 그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겁을 먹고 한다. 모기가 등장하는 사자성어거든요. 모기가 등장하는 사자성어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삼인성호, 2번 견문발검, 자, 3번 연목구어, 4번 당랑거철, 5번 모현유상입니다. 과연? 네. 수준 드러나네요, 여기서. 모기가 등장한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모기가 한자로 뭐죠? 모기가 한자로요. 그게 이 문제의 키인데, 예. 설마 그거를 저희가 뭐 마지막 문제니까요. 또 지금까지 뚝 잘 틀려오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4번으로 찍겠습니다. 4번 당랑거철. 예. 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당랑거철. 다른 주였다면 정말 대기록이셨을 텐데 8번 문제까지 한 문제도 안 맞추시고 다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견문발검입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꺼내 들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문이에요? 모기가 예, 그렇습니다. 문. 예, 모기가 예, 문. 맞습니다. 3인성어는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거짓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 이런 얘기고 연못구어는 뭐 아실 것 같고요. 나무에서 물고기 잡는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이 수레를 막는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모현유상은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모기 때문에 헷갈리실까 싶어서 하나 넣었는데 없는 사자성어고요. 하여튼 8문제 다 푸셨고 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풀어보신 소감 어떠세요? 제가 점심에 이 프로그램을 매일 듣고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자주 들으세요? 예, 근데 네. 다른 시간보다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예.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똑똑한 12시 이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담한 일을 겪어서 웃음들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차피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하고 네. 또 힘을 내서 바꿔야 하고 네. 예, 그런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 바람이 늘 있습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개엄엄님.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